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스피치 트레이닝을 담당하게 될 스피치 트레이너 김주연 코치입니다. 요즘 직장 내에서 스피치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이제 직장 내 스피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많은 분들의 동기도 확실한 편인데요. 며칠 전에는 우리 김대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본인에게 PT를 해야 되는 기회가 찾아왔는데 너무 두렵고 떨린 나머지 잠깐 피해 있는 동안에 동기 녀석이 그 PT를 아주 잘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동기 녀석이 그 PT를 계기로 회사의 크고 작은 행사에 진행을 맡게 되면서 사장님부터 우리 팀장님까지 모든 관심이 그 친구에게 쏠렸다고 합니다. 두렵기 시작하죠. 입사는 같이 했는데 승진해서 내가 뒤로 밀리진 않을지 걱정이 돼서 저를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여러분, 남일 같지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스피치 어떻게 공부해야 효과적으로 실력을 늘릴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피치 강의를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스피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실 겁니다. 심지어 뭐 직장이나 집에 스피치 관련 책이 2-3권 정도는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 스피치 책이 새로 나온다 그러면 뭐 2-3억 원 기꺼이 투자하셔서 스피치 책을 구입하시는 분들일 거고, 그분들 중엔 또 스피치 아카데미 학원에 등록하셔서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조심스럽게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렇게 적지 않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셨는데 스피치 실력 좀 좋아지셨습니까? 네, 답변이 시원스럽게 안 나오죠? 그 이유는 뭘까요? 원인은 뭘까요? 바로 스피치를 필기로만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심지어 아카데미에 찾아오신 분들 중에도요, 제가 앞에 나와서 발표해보세요라고 하면 다음부터 안 나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이 사격 선수인데요. 이 사격 시합을 책으로만 또는 감독님이나 코치님의 이야기로만 준비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직장 내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에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일주일 동안 PT를 준비하십시오 했을 경우에 일주일 내내 자료조사하고 기획하고 또 이 PT의 슬라이드를 작성하는 것을 일주일 다 투자합니다. 심지어 발표를 해야 되는 1시간 전까지도 이 슬라이드를 고치고 계십니다. 입 밖으로 꺼내서 전달하는 훈련은 연습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채 발표장에 간다면 이건 말을 업으로 삼고 있는 저 또한 실패 확률 100%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나운서도 아니고 프레젠터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PT가 사랑받고 있는 두 분이 있는데요. 그 화면 함께 보시죠. So, 3 things. A widescreen iPod with touch controls, a revolutionary mobile phone, and a breakthrough internet communications device. An iPod, a phone, and an internet communicator. An iPod, a phone. Are you getting it? These are not 3 separate devices. This is one device. And we are calling it iPhone. 네, 스티브 잡스의 PT입니다. 뭐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참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만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이 PT를 하면 세계가 주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자, 그렇다면 다음에 보실 분 역시나 만만치 않습니다. 함께 보시죠. Thank you, Ambassador Kim. President Rogg, members of the IOC, good afternoon. It's hard to believe it's only been 7 weeks since we met in Lausanne. Since that time, I've been training harder for today than for most of my competitions. And just like in Lausanne, I'm still a little bit nervous. After all, to be part of this process is very humbling for someone my age. It is humbling because you are making history today, and I get to be a small part of it. I remember feeling the same way when I competed in Vancouver. 뭐 다시 봐도
너무나 귀엽습니다. 너무 멋있네요. Little bit nervous. 네, 김연아 선수입니다. 예, 전문 프레젠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스티브 잡스나 김연아 선수 어떻게 PT를 할 때마다 그렇게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성공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리허설에 있습니다. 실전과 똑같은 리허설. 10번, 20번, 100번 이들은 실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입 밖으로 꺼내서 말을 하고 액션을 취하는 연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훈련해야 스피치가 효과적일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스피치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유명하지만 또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메라비언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떠올릴 때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인식할 때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표정과 태도, 보여지는 것, 시각 언어입니다. 5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에 이 당당한 자세, 눈빛, 태도만 좋아도 반 이상은 좋게 보일 수 있다라는 의미겠죠. 두 번째는 음성 언어, 들려지는 것입니다. 3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말을 전달할 때 우리의 목소리 또는 속도 그리고 어투, 말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리고 발음에 따라서 의사 전달 효과는 38%나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작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용은 몇 %일까요? 7%입니다. 7%. 물론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시각 언어, 음성 언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한 예로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반드시 스피치 잘하는 아까 말씀드린 김상무님 같은 분들 또는 입사 동기 같은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을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친구가 말을 참 잘해. 그 친구의 말이 핵심 전달이 참 잘 되고 그리고 논리적이야.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하나요? 그렇진 않죠.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스타일, 또 뭐 태도, 아니면 이 당당함, 이 느낌 때문에 그 친구는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만 봐도 이 시각 언어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시각 언어, 음성 언어, 내용 언어에 대해서 전략을 세워보죠. 네,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 메라비언의 법칙,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시각 언어, 그리고 음성 언어, 내용 언어에 맞춰서 전략을 세워서 스피치를 훈련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일 텐데요. 그 첫 번째가 시각 언어 전략입니다. 시각 언어를 굉장히 잘 활용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외향적인 제스처를 많이 쓴 그 순간부터 대중들의, 국민들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단순한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떠올릴 때에 시각적인 부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는 거죠. 대통령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공약이라든지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업적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쉽게 대중을 움직였던 것은 바로 시각 언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사람은 바로 1961년에 있었던 케네디와 닉슨의 대결입니다. 닉슨님 같은 경우 이 라디오로만 선거 유세가 진행됐을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지지율 높았으나 텔레비전이 등장하는 그 순간부터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죠. 젊고 또 아주 재치있고 그리고 역동적인 제스처를 썼던 케네디에게 텔레비전 유세가 시작되면서부터 뒤로 밀렸다라는 일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여기서처럼 아주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각적인 부분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재미있는 동영상 하나를 또 보여드릴 텐데요. 감상하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나가수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인순이 씨가 아버지라는 노래를 부르는 그 순간이었는데요. 참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아주 생생히 남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감동이 참 컸던 것 같아요. 인순이 씨가 멋진 옷을 입고 무대를 탁 등장을 합니다. 그 순간에 전주는 나오지 않았어요. 무대 위에 딱 올라와서 청중들을 쫙 본 다음에 감정을 잡고 나서 전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전문가들은 이런 평가를 합니다. 인순이는 등장 그 자체만으로 음악의 시작이었고 감독의 시작이었다. 이게 바로 시각 언어의 굉장히 큰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각 언어를 잘 활용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 발표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서 있는 이 자세가 일단은 시각 언어의 시작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말해야 되지 내용에 고민하다 보면 시각 언어를 놓치시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자분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고요. 여자분들의 경우는 또 너무 의기소침해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꼬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런 자세로 제가 지금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절대 신뢰감이 가지가 않죠. 과연 저 사람이 말을 잘 할까? 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대 위에 또는 여러분이 발표장 앞에 섰을 때는 자세부터가 중요합니다. 몸의 중심은 허리에 두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허리에 힘을 빼는 순간 배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되죠. 배 힘을 딱 주시고 어깨와 가슴에 힘을 내린 상태로 정면을 본다거나 또는 주변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눈 맞춤하는 것에서부터 이 시각 언어의 파워는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의장에서 여러분 회의할 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앉아있는 자세에서 뭔가 이렇게 삐딱하다거나 아니면 뒤로 이렇게 기대 있다거나 아니면 앞에 숙이고 있는데 바닥, 책상만 보고 있다거나 심지어 뭔가 끄적끄적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별 내용 없이 바닥만 보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팀장님이시라면 사장님이시라면 그렇게 바닥만 보고 있는 사원에게 점수를 후하게 줄 수가 있을까요? 허리를 꼿꼿이 세우시고 어깨 힘 빼시고 말하고 있는 사람의 눈맞춤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자신감의 시작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시각 언어의 중요성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바로 음성 언어 전략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메라벨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각 언어가 55%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서 음성 언어가 38%였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음성이 좋거나 또는 말투, 어투가 신뢰감이 있거나 속도가 좋거나 발음이 정확하다면 전달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그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스피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설문조사에서 시사교양에 있어서는 손석희 아나운서와 이금희 아나운서가 차지했고요. 그리고 오락 MC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사람, 네, 유재석 씨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2위는 누굴까요? 김재동 씨가 차지를 했는데요. 이 두 사람의 차이를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잠깐 함께 보시죠. 했는데 올해도 너무 이게 참 정말 너무 미안합니다. 좀 죄송하고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원희 씨에게 그리고 우리 김나영 씨 그리고 우리 또 함께 새로운 식구가 된 우리 양배추 그리고 우리 우승민 씨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진 못했지만 우리 하늘이 형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재석 씨의 그 동영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유재석 씨보다도 내용면에 있어서 굉장히 풍성한 사람이 바로 김재동 씨인데요. 김재동 씨의 동영상도 함께 보시죠.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불만이라면 온통 불만입니다. 세상에.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맑으면 아유 씨. 에이씨. 해가 와 이래 뜨겁노 씨. 에이씨. 오늘따라 나무 그늘도 없고 에이씨. 비가 오면 이씨 어제 차 씻었는데 이씨. 빨래 늘어나는데 이씨. 참 복도 더럽게도 없지 이씨. 빨래 늘어놓은 날 비가 오고 지랄을 해서 이씨. 그 날이 또 꾸무리하고 이게 약간 이게 회색으로 비가 올락말락하면 이씨 비가 퍼부으려면 퍼붓든지 아가 이렇게 쪼르르 뛰가면 저거는 어린 게 와저리 힘이 좋노. 네, 재밌죠? 김재동 씨 참 말씀 잘합니다. 내용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김재동 씨는 그 이야기 노트를 갖고 다니신대요. 본인의 책도 굉장히 많이 읽지만 그만큼 이야기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본인이 쓸 수 있을 때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재동 어록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설문조사 그 이유였습니다. 1위가 유재석, 2위가 김재동이었는데 그 이유를 쭉 살펴보니까요. 유재석 씨가 조금 더 잘생겼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 뒤를 이어서 음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음성이 유재석 씨가 조금 더 편안하고 따뜻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김재동 씨의 음성은 어떤가 살펴봤더니 아쉽게도 내용은 더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음성의 톤이 높아요. 피치가 높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약간 턱을 약간 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의 스피치를 구사하고 있는 것이 김재동 씨입니다. 이 피치가 높으면 이게 땡땡땡땡 거린다고 그럽니다. 이 들을 때에 좀 귀가 피곤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음성 언어가 그렇습니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전달하는 사람의 목소리에 따라서 또는 톤에 따라서 발음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는 감정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음성 훈련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목소리는요 바뀔 수 있습니다. 저 지금 음성이 좀 어떤가요? 좀 듣기에 그래도 괜찮죠? 네, 제 목소리가 사실은요 굉장히 허스키했거든요. 지금 뭐 아침에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약간 잠겼습니다만 목소리가 지금은 그래도 듣기에 괜찮다라는 반응이신데 예전에는 허스키하고 잠기고 발음도 굉장히 두루뭉술했습니다. 이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바꿨기 때문에 그리고 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목소리를 바꿨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는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훈련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회차 때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음성은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목소리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뢰감, 여러분의 이미지는 확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언어입니다. 내용 언어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또 준비한 동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잘 보세요. I'm going to try this. 한국의 어게 다아영종입니다. That was Jewish. Coming here on the plane, I had 14 hours to think about it. So I decided to ask questions of myself. And the first question I would ask myself, was this really the first time I was in Korea? And it is the first time. It could have been the second time. I was drafted into the Navy, United States Navy, in 1951. And that was, of course, the height of the Korean War. And I went to the induction ceremony and I was scheduled to be sworn into the Navy when they gave me an eye test and I failed the eye test. And they told me to go home. And I went home. 네, CNN의 전설 레리 킹의 스피치였습니다. 그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국제적인 그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때 레리 킹의 축사의 모습입니다. 뭐 스피치도 너무 훌륭했고요. 그 도입 첫 인사가 인상적이었는데 그때 레리 킹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목을 이렇게 쭉
빼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무대에 딱 올라와서 제가 먼저 레리킹이라는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재킷을 딱 벗어요. 멜빵이 딱. 이게 바로 이 레리킹의 트레이드 마크거든요. 이렇게 시작하는 순간부터 뭐 이 청중들은 벌써 웃음의 도가니가 된 상황이었죠. 아주 편안하면서도 재미있게 시작한 스피치는 본인이 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스토리에 잘 녹여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레리킹의 스피치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이런 통하지 않는 스피치인데요. 예를 들면 뭐 바야흐로 우리 교장 선생님들 또는 뭐 바쁘신 중에도 이런 멘트로 시작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청중들은 집중하지 않고 듣지 않는 거겠죠. 왜? 통하지 않기 때문에, 공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스토리텔링인데요. 요즘에는 교육 또는 이 CF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이 스토리텔링입니다. 예전에는 그 광고를 봐도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음료 캔이다 그럴 경우에 아주 멋있는 남자 주인공, 그때 홍콩에서 주윤발 이런 분이 많이 왔었죠. 뭐 사랑해요 하면서 찍는다거나, 또는 예쁜 여자가 배를 타고 가다가 머리를 갑자기 휘날리면서 이런 CF, 샴푸 CF 이랬다면,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CF, 짧은 CF에도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 여자 주인공이 같이 막 걸어갑니다. 그때에 저쪽에서 여자가 다가옵니다. 오빠 누구야? 이렇게 그 이미지를 봤을 때는 뭐 옛날 여자친구겠죠. 이렇게 뭔가 스토리를 통해서 제품을 광고한다든지, 뭔가 스토리를 통해서 교육의 내용들을 전달한다든지, 이게 바로 주목받고 있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것은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무조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이야기 또는 본인이 겪었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높게 만든다면 청중들은 집중하고 공감하고 재미를 느끼고 또 기억에 남는 스피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공감 스피치입니다. 공감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세상을 향한 관심, 그리고 여러분들이 겪었던 것들 또는 읽었던 것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을 때는 기록을 하고 자꾸 그것을 본인의 이야기로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김제동 씨는 자기 이야기 노트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게 기본, 바탕이 됐기 때문에 그 김제동 어록이 나올 정도로 이 스피치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도 공감 스피치를 해보고 싶다면 지금부터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보시죠. 이게 바로 내용 언어 공감 스피치입니다. 바쁘신 시간을 쪼개서 저와 함께 스피치 강의를 시청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딱 1분 동안 오늘 배웠던 내용을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치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필기가 아닌 실기로 준비하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껏 책으로만 또는 강사 이야기로만 학습하셨다면 이제는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당장 회의에 들어가신다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글로만 적지 마시고 입 밖으로 꺼내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스피치 효과가 월등히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스피치를 훈련할 때에 아주 효과적인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메라변의 법칙을 활용해 보십시오라는 이야기였죠. 첫 번째는 표정과 태도입니다. 당당한 표정, 자연스러운 미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음성 언어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또 성량 또는 억양과 발음도 한번 신경 써서 이야기를 해보시죠. 마지막 세 번째는 내용 언어였습니다. 스토리텔링이 참 효과적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스피치를 하고 싶다면 에피소드를 한번 활용해 보시죠. 네, 이렇게 1분을 제가 딱 채웠습니다. 1분 채우는 것이 만만치가 않네요. 여러분 이것도 1분 스피치 훈련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뭔가 딱 떠오른 주제가 있다 그러면 1분 동안 딱 맞춰서 스피치를 하는 훈련을 해보시는 건 또 어떨까 싶습니다. 자, 2회차에서는요. 여러분과 함께 목소리를 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약간 허스키하고 발음도 두루뭉술했다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훈련했는지에 대해서 엑기스만 뽑아서 가져오겠습니다. 2회차 때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스피치 코치 김주연이었습니다.